에서 드러나는 사회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예, 참으로 좋습니다. 이 헌법이 아직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북한의 시장경제 활착 과제를 봤을 때 저는 4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과제가 있고요, 외부적인 과제도 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내부적인 과제는 북한은 경제 상황과 개혁 동향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시장화 이행으로 가고 있지만 받침되는 제도가 아주 미흡하죠. 민영화 사회화의 구체적인 제도의 틀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통제성이 강한 현 시점에서 경제성보다 사회주의 성향이 최소화하여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체제 유지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거머쥔 북한의 관료들이 체제 수호의 주체라는 관료적 시장 경제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고립된 대외적 상황에서 경제로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비핵화 협상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대북제재로 인해 아직까지 많은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 개방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북 제재 완화 또 해체 및 대외 관계의 개선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북한 외부의 과제 중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저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보다도 또 북한이 될 수 있는 용어보다도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더 이제 사용하기를 즐겨합니다. 탈자가 좀 억양이 그렇죠. 이탈이나 탈자가 그래서 저는 북향민이라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북향민이라고 지었는데 대한민국의 북향민이 지금 3만 2천 명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3만 2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삶의 질이 북한 시장화 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실이고요. 왜냐하면 통계에 따르면 이제 북한에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우리 아는 친구는 한 달에 18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씩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라에 있는 모 친구는 한 달에 또 50만 원씩 이제 돈을 보내고 있는데, 북한의 언니가 한 달에 매달 돈을 보내고 있으니까 야, 너 식당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돈을 벌어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다, 보내지 말라 해서 오히려 역으로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동생한테 돈을 보내오는 일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돈을 보내오지 말라고 그랬고요. 남한에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북한의 시장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북한 탈주민, 우리 북향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해야 되는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시장에서 대한민국 돈이 유통이 되고 있다. 시장화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향민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북한의 시장은 대한민국의 소식통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왔던 언니와 오빠와 부모들이 삼촌이 조카가 어떻게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서로 전달되고 있는 소식통입니다. 네, 그래서 탈북한 우리 가족들, 이제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아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야, 저기 언니는 지금 남조선에 갔대. 예, 저기 조카는 남조선에 갔대. 이러면 너무 부러워한대요. 옛날에는 백두산 줄기가 부러웠지만 지금은 대동강 압록강 줄기가 제일 부러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북한 시장의 백성들한테 우상이나 같은 이런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화를 해보면. 그러나 북향민들의 사회 적응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모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네,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북향민 모자가 그것도 굶어서 통장을 봤더니 통장에 0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재단이나 통일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오자마자 적응하기 힘들면 그러면 10년,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중국의 남편하고 서로 이혼을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서 남편이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통일을 위해서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탈북민들은 중국에 가면 예, 연애해서 결혼하는 거 없죠. 예, 거의 80%, 90%는 팔려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예,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심리적인 고통과 또한 물질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굶어서 예, 장애인 아들 8살짜리 아들과 함께 예, 아사사가 이렇게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통일민주협의회에서 위탁 받아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쉼터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민들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 대표님들과 또 우리 여러 또 후원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우리 쉼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사 사건이 일어난 후에 북한에서는 이거를 얼마나 대대적으로 뉴스로 방송으로 떠들었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이제 악용하는 뉴스통으로 대대적으로 또 북한에서 악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북한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서로 통일을 이루고 우리 3만 2천여 명과 함께 사는 통일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한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도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런 제도와 정책들이 나왔지만 그 피부에 아직 와닿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 쌀 2kg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남한 돈으로 24,000원이더라고요. 올해에. 그래서 많이 어렵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아직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닝닝이라는 그 태풍 때문에 1,100만 톤이 쌀이 부족했는데 더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결론은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북한의 시장 경제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발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시간을 좀 짧게 뒀더니 완전히 입에다 오토바이 엔진을 달아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더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내용이고요. 아무튼 이 자료에는 방대한 양의 여러 가지 그 좋은 지표라든가 이 북한 시장 경기의 변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많은 자료를 만드는데 우리 이수지 박사님 엄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다음은 우리 전옥자 전 서구구의원이신 전옥자 의원님께서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낌없는 통일의 영혼과 씨앗을 이어온 우리 이가민 상임대표와 13분의 공동대표 회원님들은 각계 교수님들 늘 깔끔한 일처리와 풍부한 지식으로 북한민들에게 친절한 안정감 있게 통일 준비를 추진한 우리 구용모 사무총장님, 또한 이 자리에 세인천클럽 직전회장 강비석, 윤영준, 김창경 회원님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에는 32,000여 명의 북한민들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2,100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남동부 쪽에 많이 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기 성구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는 80명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15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께 환영하며 또한 관악구 신림동 모자 2달 만에 순위째 발견한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건만 통장엔 영원 심히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먼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을 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80년대 사회적 부정부패로 문화로 인간이 본인의 생존 욕구의 본능과 함께 점진적으로 무너지게 된 북한의 경제 구조는 사람들의 생명줄이 걸려있는 장애인 문화,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사회주의 겉옷은 입고 자본주의 속옷으로 무장된 북한 경제의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의 중반부터 장마당 시장, 자본주의 용어 사용되기까지 북한민들의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생존 욕구에 대한 열망이 먹히고 말았습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 제한 전환, 다양한 유형과 체제 전환 이후의 경제성, 북한의 변화는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전환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동구권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도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완성, 미국과 든든한 협상 카드로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 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없었으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북 체제 안도 중요하지만 체제 유지 기간 보장이 주범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하는 8장이라는 건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체를 옮겨 심을 때 새 뿌리를 내려 양분과 수분과 흡수 기능 발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본 뿌리가 새 땅에 적용 양분 수분이 흡수를 시작하면서 활짝 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은 북한 시당의 등장과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당화 계획 경제에 서로 대응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1948년 9월 9일 사회주의 체제 근간 조선민주주의의 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이 되었습니다. 시당 경제를 통해 가져오는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의 통제 아래 공동 생산, 공동 분배, 배급제가 존재해 왔습니다. 북한의 시당 역사를 보면은 1945년 인민시당 형성, 즉 주민들 사이에 물물 교환, 1950년 초반에는 농촌 시당 발달, 농촌 중심의 단순 농작물의 매매, 1958년 농민시장 개설, 초기 장마당 형태, 87년도에는 농민시장 상설 계획은 텃밭 허용을 했습니다. 30평을 텃밭 허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400평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종합시장이 공식적인 시장 형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10년간 진통 끝에 7월 1일 새 경제 관리 조치를 2002년에 했으며 종합시장 허용도 2003년에 공식적인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장마당 형성을 통하여 확장, 국영 기업들은 외화벌이 기관들을 자발적으로 원료, 원천, 자재 생산, 판매, 유통 체계를 개척, 공유, 시장을 넓혀갔던 것입니다. 당국은 신군 정치를 앞세워 5대 권력기관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 인민무력성, 인문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검찰소, 대량한 방식으로 시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치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장 감시, 통제에 만전의 수단을 모색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 경제의 시장 경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수요 변화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 주체는 원자재 및 노동력, 생산재를 전략하려는 동기부여를 결여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한테는 이익과 손실 개념이 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센트 부여의 결여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공동재산, 공동분배, 평등한 사회 구조의 실현을 중점을 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들의 붕괴 원인이 작용되고 많았습니다. GNP가 우리 한국은 GNP가 지금 몇 위입니까? 세계 몇 위예요? 우리 한국이 12위죠. 세계 경제의 10위라고 볼 수 있고 1인당 3만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1인당 1,700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점을 보면은 초점 2015년 시아이에서 근간 지배됐던 공산주의 체제 전환, 정치 변화와 불멸의 법칙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이후 사회주의로 계획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은 10년 만에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지요. 신군 정치와 신군 경제 건설이 독자 노선 30년 가까이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 사이에 독특한 진통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계획 경제인가 아니면 시장 경제인가 아니면 혼합 경제인가 아니면 급진적이냐 아니면 정진적이냐 변화 모델에 있어 중국식이냐 아니면 베트남식이냐 아니면 북한 특유 모델이냐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관리의 선 조치에 보면은 이윤의 10%에서 20%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개인 투자와 개인 노동력 고용을 허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보면은 북한 시장 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통일연구원에서 2016년도 탈북민 면담 조사에 보면은 구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종합시장의 전체 종사자가 수가 109만 9,052명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장은 최소 북한에 438개가 있으며 9개의 도시에는 평균 48개의 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보면은 개인 경제 영역과 통제의 사유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은 시장화의 변화에 2009년 화폐를 개혁을 하였고 상품의 가격 자유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부분에 보면은 소속된 농장 공장에서 자금을 대고 수익금을 나는 형태 이 자리에 우리 유노테크 우리 윤복수 대표님이 와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남과 북이 많이 비교될 것 같은데 개인 운영하는 사업 형태에서 독립 운영을 하되 국가기관이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기업이란 말은 개인 기업을 사업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개인기업, 개인 통제권, 소득권, 양도권 모두 발휘할 수 있지만 이는 비공식적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와 민영화 같은 공식적인 시장 경제 이행은 체제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북한의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 경제는 무엇인가? 관료주의와 신군 정치의 1990년 동구권 붕괴, 북한 경제 하락, 1995년 국가의 유기 관리 수단, 선군 정치 등장으로 5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적 통제의 특성을 18페이지 보면은 남한 안에 계시는 우리 김정 변호사님 지금 참가하고 계시죠? 네. 남한에 계시는 우리 김정 변호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국가는 모든 조치 근로자들에게 먹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최고 원칙이며 그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중앙당 운행법, 국가예산 수입법,
재산관리법, 건설법, 산림직법, 도시계획법, 전력법, 외화관리법에 위반한 부분에 보면은 정말 형사적 처벌에 대한 일반 조항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시장 경제와 한참 경제에 대해서 북한의 내부 과제를 보면은 김정은 정권은 경제 핵무기의 병진 노선에서 사회주의적 재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핵무기 완성으로 선포하고 경제로 방향 전환을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제도 변화와 시장 경제 정책을 보면은 안정화, 시장 경제, 인민들 안정적인 경제 활동 터전 마련을 달고 있으며 또한 체제 유지와 경제적 이익하는 두 마리 토끼를 거머쥔 북한의 관료들은 체제 수요의 주체라고 관료적 시장 경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과제를 보면은 여기 저도 얘기했고 우리 이순신 박사님 얘기했기 때문에 중간 생략하고 북한민들은 입국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입국 10년이 되었지만은 사망 당시 통장의 잔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북한민 여성들이 가정생활에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제어할 것인가. 북한민들을 먼저 원 통일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32,000명이 우리 남한에 와서 활동하시는 그분들이 먼저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먼저 통일돼야 합니다. 32,000여 명이 북한민들과 함께 사는 통일 연습은 제도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문제적 최소화가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기존의 배급에 의존하는 계획 경제 우려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를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를 살고 싶어 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 사상, 이념적 헌신보다는 개인적인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국 문화에 개방적이고 교ron간도 구세대들과 달리 경제적 공동체 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저출산과 사교육을 선포하는 경향도 나타내며 경제활동을 주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변화는 놀라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4년 평양 곳곳 황금벌 상점, 백화점, 새로운 형태의 국영 상업망이 배달 서비스, 세탁 공사, 비행기, 열차 탑승, 예배 서비스도 활력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봄까지 평양에는 20개국 정도 상점을 갖춘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10만 명 추정한다면 본주들과 관료들이 속임 현상의 빈부의 격차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북한 시장 경제를 풀이할 수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남북통일을 여기 계신 분들은 산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한 시장 경제 8차 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옥자 의원님 토론자로 나오셨는데 토론보다는 평소에 본인의 그 남북 문제라든가 또 시장 경제 문제라든가 세평에 관련된 문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이 이순실 발제자님의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대해서 또 궁금하게 이분 개인에 대해서 또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우리 교육부 총장님께서 자, 손을 거스로 해서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순실 박사님 참 좋은 강의 들었고요. 제가 왜 나왔냐면 저는 한 4년 정도 전에 약간 말은 뭐 자신을 바꾸려 북한 이탈 주민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하나 센터라고 하는 전적으로 무료 공부하죠. 근데 어떤 분을 교육하냐면은 흔히 말하는 하나원에서 바로 나오신 분. 그래서 아직 직을 배정을 받았는데 저한테 오기 전까지 한 5일 정도 인천 시내에서 교육하시고 저한테 옵니다. 다른 건 교육을 안 하고요.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일도 많다. 또 겪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알고 있어라고 우리가 교육을 해요. 그런 얘기를 다 이제 하려고 있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이순실 박사님도 오늘 강의하시면은 억양이 좀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여기서 발표하면서 여기가 아니라 저기 DMZ에서 한번 발표하면서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요즘에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수도 줄었고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취직 문제죠. 취직. 본인 취직인데 취직이 제일 안 된다기보다는 취직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말씨입니다. 말씨. 북한 말에 그 어투가 있어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차별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낙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안 하고 그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투를 고치려고 막 학원 다녀요. 여러분들 사투리 있잖아요. 저도 사투리가 있는데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 남한 내에도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구별을 하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사투리가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한번 나왔냐면 여기 오신 분들은 북한 사투리를 배우셔야 돼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북한 사투리를 자꾸 이 귀에다 익숙해 주면은 나중에는 차별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친해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생각이 들죠? 네. 저도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분들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슈퍼에서 근무하신 분도 있고 어디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말을 안 해요. 말을 딱 다루고 있는 거죠. 말하다가 보면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아직도 우리 한국에는 북한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은 제가 이제 여기 교육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그 통장 교육을 하면서 얼마 전에 여러분 생각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자,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서 오시지만 우리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왜 북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야? 우리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북한 가면은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북한에 계신 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나 여기서 사람이다 그러면은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뭐 다른 외국인이나 동남아인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와서 살다가 보니까 동남아인보다 더 차별을 받는 거예요. 왜? 북한 말이기 때문에. 꼭 그것만 아니지.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는 학교에서 북한 말식 교육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 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모르고 오늘 제가 왔습니다. 따라왔으니까 우리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높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보니까 우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 또 저희들보다는 통일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또 통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 공연단들이 공연을 하면은 나중에 북한 가수들이나 우리 남한 가수들이 마지막 부른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통일 노래를 부르죠. 또 뭐 이렇게 경기를 했을 때 남북한 선수들이 이렇게 같이 팀이 돼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승리하고 또 질 때도 있지만은 승리했을 때 그 마음속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면 가슴에서 뭉클하는 그런 그 통일에 대한 욕망, 통일에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무슨 계기로 돼서 통일이 됐을 때 과연 그게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늘 듭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정권을 갖기 위해서 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죽기 살기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우리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에게 정권을 맡기겠느냐? 또 그렇다면 우리 남한에서 우리 정권을 다 포기하고 북한에 맡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정권에 대한 다툼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조로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늘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통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많고 전망을 바라보는 여기 지도자분들이 계시기에 그 답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잠깐 좀 체크해요. 또 좀 아까 서너 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정리 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북한민들과 함께 사는 통일 연습이라고 할 때 되게 이렇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통일 연습에 취한 기회 이런 걸 아주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추홀 행복 나눔 쉼터가 어떤지 우리가 좀 더 알고 통일 연습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네, 마지막 한 분 정도 더 될까요? 예. 두 분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의견이. 이병입니다. 저기 포럼 유인물에 포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있는데 평양 북한 방문단 회원 모집에 대해서 이거 식수네요. 궁금해서요. 네. 저희가 이제 통일하는데 통일이라는 게 갑자기 뭐 농수업장 뭐 장병하는 그런 데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순실 박사님께서도 좀 계속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이야기해서 센터까지 하시면서 아까도 좀 보면서 좀 어려운 현실이다. 근데 이 통일이 그렇게 쉽게 말을 그렇지만 와닿는 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 방문단 위원회지 이 부분에서 옛날에 6.15 공동선언 그 단체에서 평양 방문단 머리에서 제가 그 평양 방문을 신청했는데 통일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한 10년 될 것 같다가 또 계좌에 돈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가지고 아마
구영구 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강인 대표가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또 방문단을 요청한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민간이 결단이 왔다 하면서 눈으로 보면은 지금 이순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슴에 와닿을 거고 북녘 어린이 빵공장도 우리가 해서 북한에서 축구원도 하고 독보의 행사도 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1차적으로 통일부에서 할 수 없게 빨리 승인을 해가지고 아까 평양하고 국가도 개성이라도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죽기 전에 한번 평양하고 가고 싶어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지방선거 때 강남청 후보께서 오셔가지고 뭐 어쩌고 해서 저는 제가 통일되면 평양시장 출마하려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좀 하나 더. 팔이 아픕니다. 동영상 찍느라고. 그 박사님한테 아까 얘기 도중에 그 남한에서 지금 와 있는 북향민들이 북한으로 이제 그 송금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이명박 정권 때 오이사 조치를 해가지고 뭐 정부나 민간 교류나 일체 금지가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돈 송금이 가능하다는 건 어떻게 가는 건지 또 마찬가지로 뭐 돈만 가능하고 그 뭐 물건 같은 거 물품 이런 거는 교류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모자가 이제 뭐 굶어 죽을 정도로 이제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어휘가 틀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미추홀구 시니어 센터장을 만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상담하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북향민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저희 협회에서도 많이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라도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우리 통일민주협회에서 일을 하다가 그 북향민하고 이렇게 누구랑 말다툼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봤는데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형제, 부모 또 친구들한테도 사기를 당하거든요. 그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기업이 망하면 사기인데 사실은. 근데 북향민들은 아무리 잘해주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싸잡아서 다 그냥 남한 놈들 다 나쁜 놈들이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사회적 구조가 틀려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혹시 만약에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 조그만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야 이거 말을 하거나 교류를 가는데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북향민들이 그 뭐 적응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또 궁금한 게 있네요.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류영문 회장님 쪽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 가지고 사회 좀 먼저 지금 제가 통일 민주협의회 1995년도에 사실 입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기에는 집행위원장도 맡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새터미 자리 후원회를 설립을 했어요. 1997년도, 2017년도에, 2007년도. 그래서 약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구영모 총장도 같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민주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하고는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단체입니다. 아까 이제 그런 분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을 때 과연 이게 원만한 남북 관계의 이민들 사이에 이런 접촉 관계가 되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까도 이제 우리 발제자께서 지난 8월달에 탈북민이 북향민이 그야말로 배가 고파서 집에서 6살 난 애기하고 같이 굶어 죽었는데 냉장고에 고춧가루밖에 없고 뭐 통장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남한에 와서 벌써 적응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터민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 무렵 이전에 오신 분들하고 많은 그 교류를 가졌었어요. 그때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벌써 지금 10년, 15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남한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굶어 죽도록까지 방치했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말로만 세트민하고 했지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물론 북한민들을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아도요 그분들의 생각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40-50년 동안 북한 사회, 그 사회주의 사회에 교육받고 전종은 그런 모든 관습이라든지 여기 와서 10년, 15년 사이에 바뀌지가 않아요. 일부 이제 많이 조금 이제 변화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외톨이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교류했던 그런 북한민들을 보면요. 아직도 우리 남한 분들하고 같이 언니, 동생, 형님, 아우 하면서 이렇게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관심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북한민, 살선민, 이탈주민 이렇게 교육도 하고 별거 다 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분들 생각엔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감싸 안아야지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앞으로 남북이 정말로 통일되고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뭐냐? 당분간은 남북 평화, 교육 이런 체제로 한참 더 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동안 경영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평화 교류하고 서로 교류하고 자꾸 접촉하고 해서 문화가 같아져야 돼요. 문화. 오늘 아침에 MBC 방송을 보고 있는데 북한의 그 놀라운 발전상을 소개를 하는데 북한에는 핸드폰이 얼마나 이렇게 보호가 됐습니까? 지금 핸드폰 수준이면 실제로 북한에서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그것을 북한에서 만드는데 모든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립, 대만 핵심 부품은 대만제라든가 중국제라든가 조립해서 만드는데 어찌됐든 아주 수준급의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어떤 물질들이 공급이 되고 이렇게 개량이 되고 접촉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순실
박사님이 아까 평양 미추홀 쉼터에 관련된 그런 내용 이거 좀 답변해 주시면 바랍니다. 네, 대답도 제가 3분 내로 줄이라는 방법을 받았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 답이 나와서 참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벅차고 또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북한하고 지금이 너무도 천지개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벅찬 마음에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하게 준비를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3분 내로 우리 김재훈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북한인들이 이제 말투가 좀 다르죠. 저도 다릅니다. 저 꿈이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스러운 김일성 동지께서는 하면서 아나운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이 말투 때문에 적응을 못한다. 적응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말투는 우리 고유한 사투리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적응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적응한다는 겁니다. 말투도 배우고 왜 다국민들만 우리 북한인들만 적응해야 됩니까? 우리 남한 분들이 북한 사람 북한인들이 좀 적응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적응한다. 서로 배우고 서로 문화를 서로 배우고 그거 바로 통일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했는데요. 차에서 버스에서 그 다음 질문의 대답은 버스에서 제가 가면서 질문의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의 시장님들 관찰 과제에 대한 이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밥이 안 나와서 오는데 지금 막 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반 강제로 줄였는데 대신 버스 타고 가면서 좀 전에